자, 오늘은 혼자가 아니라서 좀 마음이 편합니다. 오히려 형님이 조금 긴장하실 텐데 저는 마음이 편하죠. 소리가 잘 들린다고 하니까 오늘 갑자기 오랜만에 라이브를 켰는데 주제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법무법인이 다시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그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하고, 그리고 살면서 제가 우리 형님도 그렇지만 저보다 더 하셨지만 10년 넘게 셀링을 하면서 제일 크게 바뀐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마 역사상 최대의 변화이지 않을까라고 느끼는데, 아예 그냥 가격 비교 빼고 아예 새로운 게 생겨버렸잖아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아마 저보다 더 파셨을 거라 뭐가 또 바뀌었고 로직에 또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도움을 요청하고자 모셨고,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저기 보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셀리드 김수현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한 번씩 라이브 하니까, 근데 끝나고 나서 지난번에도 그래도 좀 재밌어 하셨었죠? 네. 그렇죠. 한 번씩 사람들 이렇게 만나고 하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자, 은현맘님, 늘 오시는 분들만 오시는군요, 이제. 동카님도 그렇고, 우하님, 안녕하세요. 지금 채팅은 안 치시는데 100명 넘게 들어와요. 아, 진짜요? 오, 평일 낮인데. 글로리 웰스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표권 때문인가? 이게 상표권을 첫 번째 주제로 넣은 이유가, 요즘 메일을 다들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죠. 실제로 저도 곧 가게 생겨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레서니님 반갑습니다. 늘 오시는 레서니님, 재호님도 늘 오시고, YJ 김, 성함 밝히기 뭐하지만 늘 오시는 분이고, 동카님도 늘 오시고, 셀리드2 언제 쓸 수 있나요? 나왔습니다. 언제 쓸 수 있나요? 네,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고, 지금 일부 베타 테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네, 최대한 빨리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옆에는 저보다 셀링을 더해서 제가 뭔가 큰 변화 있을 때, 아니면 한국 왔을 때 한 번씩 진짜 찾아뵙고 같이 얘기 나누면서 공유하고 있는 대표님이시라,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세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 우리 셀링 세대가 이제 다들 돈 버셔서 다른 데로 가시고 해서 얼마 안 남아서 늘 둘이 만나고 있는데, 이것저것 많이 변했습니다. 오늘 그 두 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월부 강의, 그쵸. 이거는 들어두시면 편합니다. 미진 대표님께서 이렇게 유명하신 김수현 대표님의 라방을 듣게 되어 영광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안 하기 때문에 라방은 여기서만 하지 않으세요? 그쵸? 제가 한 번씩 그냥 오라고 해서 형님 오세요, 밥 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하는 편이라. 근데 이게 더 좋습니다. 오히려 유튜브나 라이브를 안 해서 채팅방으로 계속 물어봐 주시면 다 나옵니다. 굳이 숨기지는 않고, 심지어 강의도 아마 곧 하시지만 아마 무료로 많이 하실 거라, 오히려 부담 없이 다 알려주실 거라 그냥 다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셀리드 질문이 나왔으니까 이거 끝내고 한번 해볼게요. 자, 셀리드2 질문이랑 셀리드 교육 일정이 있는데, 셀리드가 일단 2가 나오나요? 네, 2 버전을 지금 만들고 있고, 아마 이제 사용법이나 로직 관련된 것도 2가 오픈이 되면 내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 그러면 다 설명하긴 뭐하지만, 셀리드2의 가장 큰 장점을 한 문장 한 단어로 하면 뭡니까, 형님? 형님만의 뭔가가 있을 테니. 가공하는 시간을 아껴주는 거죠. 아껴준다? 네. 그리고 남들이 없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요? 그냥 요즘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태그. 네. 오늘 그 얘기는 이따가 한번 해볼 건데, 셀리드2가 아마 내년에 나온다고 하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모든 솔루션을 한 번씩은 다 써보셔야 돼요. 그리고 셀리드2는 아마 형님만의 뭔가가 또 들어가 있을 거라, 이 솔루션은 이게 왜 들어가 있지?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동시에 이것저것 쓸 수 없을까 고민해 보시면 진짜 또 여러분들만의 전략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마지막 질문 하나 더. 셀리드는 교육 일정이 없나요? 마찬가지로 내년 초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이제 플러스 스토어 관련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조금 구체화돼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플러스 스토어가 정말 크게 바뀌어서 그에 관련된 얘기를 오늘 해보고, 그거에 맞춰서 아마 준비를 하실 거라, 내년쯤에 뭔가 한다니까 한번 설명회 같은 거 있으면 가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될 거고, 설명회 때 제가 나타난다고 해서 어색해하지 마시고 같이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상표권 장사인데,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형님 혹시 경찰서 좀 가보셨나요? 저도 연락은 많이 오는데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이게 오히려 비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져올 걸 그랬네. 가는 건 사실 많이 갔어요. 갔는데 이제 무섭지도 않고, 왜냐면
10번 넘게 갔는데 다 그냥 무혐의를 받아서 서랍에 엄청 많은데 다 무혐의였고 실제로 하나도 안 가신 분이라서 그 얘기가 궁금한데 실제로 연락이 오면 저랑 아마 그럼 형님의 대처 방식이 조금 다를 것 같기도 하네요. 그쵸. 네. 우선은 한 달 전부터 원래는 좀 잠잠했었어요. 이제 법무법인에서 이제 셀러들 상대로 정말 많은 내용 증명들을 보내고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저도 조치를 한번 취해봤어요. 두 번째로 보여드릴게. 이게 여기서 눌러야 돼요. 실제로 많이들 오는 게 이거라고 합니다. 슬라이락, 슬라이락, 보양, 아쿠아픽, 물레방아 커터. 이것 때문에 저한테 메일도 많이 주시거든요. 이것 때문에 많이들 오셨다고 해가지고 저는 심지어 이 보양으로도 경찰서 가봤던 것 같아요. 보양이 제일 황당했던 게 저는 이제 발바닥 모양 매트예요. 상품명이. 발바닥 모양 매트인데 제가 오타로, 진짜 오타로 발바닥 보양 매트라고 올라간 거예요. 이걸로 진짜 근데 그냥 메일 그때 제가 무시했었거든요. 와, 바로 신고해가지고 마포경찰서였나?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 경찰도 되게 황당해했던 기억이 나고 아쿠아픽은 이제 구강세정제 브랜드인데 요거 같은 경우도 실제로 좀 날라오고 물레방아 커터는 그나마 양반입니다. 실제로 좀 보호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게 고발보다는 그냥 마켓통해서 좀 경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좀 괜찮은데 슬라이락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슬라이락, 뭐 슬라이스락 뭐 이렇게만 해도 다짜고짜 엄청 연락이 옵니다. 혹시나 이거 보시는 분들은 요거 들어간 것들 한번 키워드에 검색해 보시고 이미 있다면 지금이라도 삭제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준우 김님께서 산땡에서 받으신 걸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도 사람들이 많이 받아서 저는 사실 필터가 되어 있는데 이 정보를 알려드려야 되다 보니까 요즘 어떻게 얘네들이 협박을 하고 하는가 이렇게 말하면 내 영상 잘리려나? 어떻게 하는가 궁금해서 슬그머니 이 4가지 키워드 중에 하나를 제 상품명에 올렸어요. 딱 2주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실제로 요 다 밝히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게 실제로 제 핸드폰인데 수사관님께서 이렇게 왔고 제가 중국에 있는 동안 연락이 와서 연락 못 받았는데 문자로 왔어요. 뭔가 이렇게 고소가 됐으니 문자 드립니다. 와서 저는 이제 당연히 뭐 가서 말만 잘하면 끝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연락을 했더니 현재 거주지가 어떻게 되시나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거주지가 몇 번 바뀌는 걸 산음이라고 하면 안 되나? 시옷 이용을 거의 모를 테니까 하여튼 잘못된 곳으로 막 고발을 해가지고 주소도 모르고 이런 곳이니까 나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조만간 이제 경찰서 나가서 설명할 텐데 그간 협박 방식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선 이제 장사 방식을 설명드릴 텐데 보통 슬라이락을 보유한 시읒 이용이랑 법무법인이 오히려 더 진화한 게 늘렸어요. 상품군을. 슬라이락 말고도 상품군을 늘려서 이제 좀 기업화되고 있더라고요. 이제 다짜고짜 보내는 거 똑같습니다. 다짜고짜 일단 연락 없습니다. 일단 메일로 너 이 상품에 이거 올렸으니까 합의 안 하면 뭐 고발할 거야 이런 식으로 오고 실제로 컨택을 하면 요즘 시세가 형님 혹시 이런 거 얼마 정도 들어보셨어요? 저는 보통 일단 응대를 아예 대응을 안 하는 편이라 저도 안 하는 편인데 뭐 시세라기보다는 주변에서 걸리신 분들 보면 200에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깎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실제 이제 합의는 50만 원 정도에서 끊거나 하는 경우가 제일 보편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부르는 게 일단 200에서 300 사이. 저도 해보니까 실제로 이거 경찰서에서 하면 되게 싫어하긴 하겠다만 지금 여튼 요즘 시세가 200, 300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혹시나 막 너무 걱정되고 경찰서 가야 된다는 걱정 때문에 합의를 하면 2, 300을 진짜 내고 끝나는 거고 저 실제로 보통 2, 300 내는 게 어렵잖아요. 말도 안 되고 뭐 내가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말 뭐 매출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어차피 최종적으로 봐주진 않습니다. 당연히 응답했다는 것부터 시작이니까 뭔가 주고받고 하면은 형님 말대로 깎아주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왔다 갔다 교통비라던가 정신적인 스트레스 생각해서 합의금이 50만 원 이하면은 그냥 주고 끝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 정도라면. 근데 이제 보통 저도 무시를 하는 편이라 고발되면 그냥 조사 한번 받고 끝내는 편이고요. 요즘 시세는 어쨌든 200에서 300 부르고 있습니다. 시세
종영님 말대로 디스카운트 많이 됩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지금 무분별하게 수만 개의 업체한테 다 보냈으니까 그게 뭐 예를 들어 50만 원이라고 해도 곱하기 1000이 많이 되면 돈이 너무 크기 때문에 2, 300에 한 업체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2, 300에서 시작해서 합의가 되고 정말 죽는다 나 뭐 아니면 야 나 널 죽이겠다 아주 이렇게까지 가면은 굉장히 많이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대응 방안이 이게 제가 뭐 정답을 드리기가 너무 애매한 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네네. 그렇죠? 형님 같은 경우 1차적으로 오면은 무시입니까? 네, 저는 다 무시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요즘 그렇게 많이 갔는데 일단 무시를 하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진짜 너무 많이 보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도 많고요. 실제로 그렇고 그거 뭔가 괘씸해서 두 번째로는 실제로 고발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다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 저는 대부분 1-1로 끝났었고 이번에는 슬라이 거기는 1-2까지 바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사받으면 끝인데 준우 김님께서 형사에서 불송치 나오면 민사로 또 들어가고 3년 걸리고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민사로 근데 안 물론 민사로 걸 수도 있는데 안 들어갈 확률이 높은 게 본인들이 일단 소송 비용이 들어갈 거고 형사에서 무혐의나 뭐 기소유예 이런 게 나오면은 민사에서도 그 결과를 참고하거든요. 저는 민사도 가봤기 때문에 형사에서 만약에 무혐의가 나왔는데 민사를 걸어서 그게 만약에 반전될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면 형사 조사관님이라던가 검사의 판단이 잘못된다는 걸 나라에서 또 인정하는 거라서 어지간하면 민사를 굳이 걸진 않을 거고 만약에 형사 무혐의 나왔는데 민사를 걸면 저는 오히려 더 재밌게 싸울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무혐의인데 너가 걸었어. 그럼 그때 저는 뭐 정신병원을 가든 해서 이렇게 진단서를 끊어서 그렇게까지 한 적은 없는데 만약에 상상을 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무시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고발된 적도 있는데 형님은 고발까지는 안 가신 건가요? 저희도 고발된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저는 무시를 하고자 해서 했던 게 아니라 네. 제일 처음에 이제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네. 이제 내용 증명도 오고 막 맞아요. 했는데 네. 왜 우리 심장 막 쿵쿵쿵 거려서 쫄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첫날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일이 너무 바쁘니까 까먹고 지냈던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몇 달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은 거죠. 맞아. 그냥 넘어간 케이스네요. 네. 뭐지? 그리고 그 다음번부터 왔던 건 일부러 무시를 했던 건데 단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은 없었어요. 심지어 경찰서에서 오라고 해도 안 갔거든요, 저는. 아, 진짜요? 그냥 이게 제대로 된 대응 방법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압류물이 합의금 장사하는 데라고는 하지만 잘못을 안 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쓰지 말라는 상표권이 걸려있는 키워드를 썼으니까. 근데 뭐 일단 우리가 잘못을 했냐 안 했냐는 둘째치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는 발생하지 진짜요? 않았다. 와, 저는 사실 그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는 나가서 그냥 좀 당당하게 조사를 받은 스타일인데 그조차도 일단 안 나가신 거예요? 대부분 저희 한 명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수백 네. 명한테 보내니까 다른 분들이 조사를 받고. 네. 그게 가능하겠다. 같은 뭐 관할이든 뭐든 동일 사건으로 여러 셀러에게 다 보내니까 그쵸. 내가 조사를 안 받더라도 다른 사람이 무혐의를 받게 되면 같은 케이스네 하고 그냥 종결 처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케이스도 있답니다. 저는 사실 내가 빨리 끝내고 싶어서 가서 조사받고 마무리하는 편이고 제가 그리고 아까 이렇게 한 이유가 그냥 제 마포나 이쪽에 계신 분들이 혹시나 좀 피해 보실까 봐 내가 가서 먼저 무혐의 처리를 받아들이면 이 수사관님께서는 아마 동일 법인에서 한 것들을 다 또 무혐의 하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어서 저는 이제 조사를 많이 받아서 좀 쉽게 받거든요. 근데 처음 가시면 얘기하신 대로 떨려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잖아요. 뭔가 여기 땡땡 경찰서 무슨 수사일 것 땡땡 처음에는 거짓인가도 싶어요. 왜냐하면 전화번호가 요즘 보셨죠? 아까 전에 핸드폰으로 옵니다. 예전에는 경찰서 번호 썼었는데 요즘 이렇게 수사관마다 핸드폰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가 하는데 알아보면 실제가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경찰서를 살다가 경찰서를 다 가네 이러는데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그쵸. 이제 실제로 근데 이 채팅방에만 해도 지금 같은 제품으로 많이 온 거 보니까 난리 난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이쪽. 그래서 저는 사실 형님 따로 만나서 상담했던 게 이 법무법인을 좀 귀찮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괘씸해서. 아니, 똑똑한 사람들인데 이거 아니더라도 돈 잘 벌 변호사들인데 왜 이렇게 사는가.
그래서 이분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하려고 하면 또 에너지랑 돈이랑 시간이 그쵸. 너무 들어서 그냥 또 넘어가자라고는 하고 있는데 괘씸하긴 하죠. 똑똑한 분들이 이거 아니더라도 되는데 그래서 일단 두 번째로 가보면은 무시하면은 보통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렇게 두 케이스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저는 가서 그냥 말 잘해서 끝내고요. 고발이 진행돼도 뭐 조사 한 번 받고 끝나는 편이긴 하고. 저는 15년 일하면서 네. 경찰 고발까지 돼서 벌금 나온 케이스를 딱 2번 본 것 같아요. 형님이 아니라 실제로 본 게? 네. 진짜요? 분들. 거의 없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한 분 1세대 셀러분인데 끝까지 간다고 막 갔다가 50만 원 정도 벌금이 나오신 걸로 알고 있고 맞아요. 합의금보다는 훨씬 적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최악의 경우가 30 혹은 50만 원 정도의 벌금? 진짜 내가 잘못한 것처럼 말을 하면 또 그렇게 넘어가긴 하니까 최악의 경우가 그런 거라서 2, 300은 진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대응을 하는 거 처음에 이제 다짜고짜 협박을 했을 때 우리처럼 무대응하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하는 경우가 이제 또 나눠집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문자에 답장하는 순간, 이메일에 답장하는 순간 상대방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뭐 보통 답장을 이렇게 해요. 몰랐어요. 뭐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아니면은 이걸로 하나도 못 팔았어요. 이렇게 아무리 설명해봤자 상대방은 그래도 네가 잘못했어. 라고 올 게 뻔합니다. 99.9 이렇게 오고 그래도 너는 잘못했으니 합의를 해. 라고 올 게 뻔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그때서야 이제 무시하고 넘어가면 오히려 고발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뭔가 응대를 하다가 끊긴 거니까. 보통은 미합잇이 너무 업체가 많으면 또 넘어가기도 하는데 또 여기서 그 금액에 합의를 안 하게 되면 또 고발을 진행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합의는 200, 300에서 시작을 해서 또 말했죠. 계속 나 돈 없어, 힘들어, 진짜 막 이렇게 하면 깎아주는 경우도 있고 싸워서 또 깎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합의금 디스카운트가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대응들을 설명드리고자 잠깐 했었고 아마 경찰서를 못 가보셨으니까 그 얘기를 조금 드리면 실제로 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이렇게 날라오죠.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무서워하지 마시라고. 경찰서 가시면 일단 입구에서 방명록을 쓰셔야 돼요. 정말 뭐라고 하지? 의경이라고 해야 되나? 지키시는 분이 계신데 들어가서 어디 오셨어요? 라고 하면은 무슨 요렇게 나오죠. 뭐 수사 일과 뭐 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름 쓰고 들어가서 여기 찾아가시면 실제로 이런 분이 계시고 우리가 뭐 상상하던 그렇게 무서운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분들도 진짜 조사관, 수사관이다 보니까 이 사건이 어떤 건지 파악을 하려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 판단하에 이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판단이 내리면 이제 검사에게 송치, 전달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내가 봤을 때도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 그냥 무혐의로 종결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딴 건 없고 가자마자 몰랐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하면은 아까 말했던 대로 최악의 경우처럼 그냥 벌금이 한 30, 50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봤을 때 아무도 모르는 입장에서 봤을 때 잘못한 거라고 느끼거든요. 가자마자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안 그럴게요 이러면은 얘가 잘못하긴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뒤 상황들을 잘 설명하시면 잘 풀리실 것 같고 보통 저희가 대량 등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제품을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솔루션을 써서 그 키워드를 내가 안 넣은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그대로 정말 설명하시면은 어지간하면 잘 해결이 될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 길게 설명하면 너무 복잡해서 그리고 약간 방송으로 하지 못할 말들이 있으니까 약간 그거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뭐 지나가다가 원래 우리나라 뭐 지나가다가 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걸 지켜보다가 찍어서 신고하는 것과 저는 비슷하다고도 생각이 돼요. 어떻게 보면 아니면 심지어 그 쓰레기가 내 고의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주머니에서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거를 찍어서 고발한 것과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내 고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키워드가 올라갔다면. 그렇죠. 네. 실제 키워드를 쓰지 않아도 상세 페이지에 있는 내용 갖고도 걸리고 하니까요. 그렇죠. 실제로 상세 페이지에 그 키워드가 있는지는 막 알지도 못하니까 나도 모르는 새 쓰레기가 떨어졌는데 그걸 찍어서 신고, 고발. 실제로 그렇게도 가능은 하거든요. 고발 이런 것 자체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음 편히 조금 조사를 받으시면 오히려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보통은 이게 이렇다고 합니다. 저도 요거는 검색해서 가져온 건데 지재권 쪽에서도 좀
너무 고소가 쉽다고 해요. 제가 반대로 뭐 법무법인을 고소한 적은 없지만 지재권 고소가 너무 쉽기 때문에 이렇게 수천 개 업체를 한 번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4번이 제일 크죠. 일반인의 공포심. 셀링을 안 하시다가 하시면 사실 경찰서 갈 일이 많지는 않을 텐데, 사업을 하지 않는 한, 그렇죠?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가보는데 경찰 고소에 관한 공포심이 너무 커서 일단 고발이라고 하면 2, 300을 막 기꺼이 없더라도 막 빌려서 내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법무법인이 너무 많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로는 이제 법률 지식, 우리도 사실 저도 이걸 많이 가봐서 이제야 아는 거지 처음에 뭐 알았겠어요. 법률 지식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해결된다는 걸 몰랐을 거고, 저도 경찰서에서 전화 오니까 이 경찰서 맞나부터 생각했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당분간은 계속 판칠이라고 보이니까 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오히려 좀 바라고 있습니다. 레서니님께서 다행히 잘 넘어가신 것 같고, 여기 한 번씩 옵니다. 얘네들 한 번 정말 자주 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보시고, 제 딴에 준비하는 거 뭐 저랑 비슷한 솔루션 쓰시면은 제가 요것도 요청해서 만들어 놨어요. 원래는 뭐 예를 들어 슬라이락이면은 슬라이락 뭐 장치 뭐 이런 거면 키워드에서 안 빠지게 해놨었는데 부분일치로라도 빼게끔 해놨으니까 부분일치도 빼게끔 꼭 설정해 두시면은 좋은 키워드도 물론 빠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리스크, 경찰서 갈 리스크를 최소화해 주니까 혹시나 저랑 솔루션 똑같은 거 쓰시면 요거 꼭 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셀리드 버전 2에도 비슷한 걸 좀 넣어주시면 좀 유명한 키워드는 요청하시면 저희가 쫙 드릴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최소한 가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꼭 부분일치로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작권 얘기는 사실 이게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해야지, 잔머리 쓰는 법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못하고 교육생분들하고만 따로 얘기해 드리는데, 그래도 요것만 아셔도 큰 걱정 없이 넘어갈 테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요즘 너무 걱정 많으니까 메일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아까 말했죠. 저도 갑니다. 저도 조만간 조사받으러 가니까요. 너무 걱정 말아요. 조사 받으실 때 브이로그 찍어. 그럴까? 경찰서 안에 뭔가 브이로그 이렇게 카메라 들고 가면 너무 건방지게 보니까 바깥까지, 입구까지 하고 한번 해보도록. 저도 조만간 조사,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가서 조사 받을 건데, 무혐의 인증을 제가 한번 딱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작권 관련해서 한번 올렸었는데, 브리치님 맞아요. 그래서 일부 일치하면 요게 문제인데,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거고, 만약에 아디다스를 넣고 싶으면 그냥 상품명에 넣으시면 또 들어가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함부로 얘기 못하는 게 얘네 시읒 이응 법무법인이 셀러들 톡방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와, 거의 기업이 돼가지고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함부로 말하면 아마 이 영상이 또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블로그에도 이들을 대한 욕을 올리면 막 삭제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업체가 아니다. 무혐의 건은 뭐 너무 많아서 대부분 합의를 보는 거지 실제로 뭐 무혐의가 안 나오는 상황을 보기가 훨씬 어렵잖아요. 그쵸. 저는 실제로 조사받아서 그쵸. 무혐의 기소유예 안 나온 분을 본 적이 없죠. 근데 말을 아까 말했다시피 잘못했어요 이렇게만 하지 마시라. 정말 잘만 설명하시면은 된다라고 설명이 드립니다. 유플랫 쪽에 한번 문의해 보시면 이거 제가 지금 매뉴얼 다 설명하기 애매하니까